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넷플릭스, 테슬라, 그게 사실 간밤의 가장 중요한 특징주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특징주에서 뺀 이유는 우리 어제 장마감은 실적 보고 시간의 거래로 이미 다 봤잖아요. 근데 그보다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 4%대였는데 실제로는 한 9% 빠지고, 넷플릭스는 한 12%, 13% 시간에서 올랐었는데 19%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강했다라는 거지, 내용은 비슷해서 뺐습니다. 다만 주목 2기업에서 그럼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월가의 평가를 봐야 되니까 했는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또 이번 주에 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로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테슬라 간밤에 이제 9%나 급락을 했고,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우리가 테슬라가 다소 그 생산 지표, 인도 지표 보고 안 좋을 거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주목이 기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쭈쭈베이비님하고 인사를 하고 가야 돼요. 쭈쭈베이비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라이브 때 뵈면 되게 좀 반갑습니다. 자, 다시 이제 테슬라로 넘어와서 먼저 실적을 좀 볼게요. 어제 봤던 내용 뭐 그대로인데, 자, 매출액은 9% 늘었지만 예상 밑돌았고요. 조정 EPS는 37%나 감소하면서 예상 밑돌았습니다. 총 마진 17.9%로 전년 동기 25%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한 7%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원래 안 좋았던 전분기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전체 총마진 말고 자동차 부문만 뺀 총마진은 16.3%로 시장의 예상 17.5%에도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그러면서 7.6%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 기록한 17%,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그러니까 마진이 지금 뭐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가격 인하하고 있죠. 많이 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9%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월가의 예상에 미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과 수익이 동시에 시장 전망치를 밑돈, 요게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마저 일부 좀 상실이 됐죠. 요 기대감을 낮춘 그 영향을 준 게 바로 우리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아예 그냥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치 좀 낮추세요라고 했으니까요. 자, 내달 30일 출시합니다. 지금 예약 고객만 100만 명에 달합니다. 거기까지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 우리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긴 하는데 대량 생산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뭔가 더 많은 새로운 기술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고, 그리고 지금 뭐 고금리 상황도 뭐 이어지고 뭐 이런 수요의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요의 문제보다는 월가에서는 이 대량 생산의 문제는 새로운 기술, 기능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을 걸로 우려를 하는 거지, 사실상은 이 수요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서는 2025년까지 연간 25만 대 생산 기대한다라고 했고, 요게 이제 효자 노릇을 하려면 실제로 잉여현금 흐름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1년에서 1년 6개월 소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월가들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요 애널들 이 밖에도 보고서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른 보고서들 내용도 보겠지만 요 네 개는 지금 그냥 우리 언론사들이 많이 주목한 그런 보고서들인데요. 먼저 시티그룹에서는, 시티그룹은 원래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중립의 의견을 유지했던 데인데, 여기서 목표 주가 271달러를 255달러로 낮췄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오늘 왜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죠? 여기는 350에서 310달러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댄 아이브스는 원래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론자예요. 그죠? 테슬라 막 다들 안 좋다 할 때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좋은 기업이야 라고 해줬던 데인데 일단 목표가는 낮췄습니다. 하지만 시장 수익률 상회는 유지는 했어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우리 오늘 이 사람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지난달인가 아담 조나스가 목표 주가 400달러로 그냥 단방에 높여버렸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정말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막 자율주행과 막 이러면서 막 찬사를 했어요. 60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면서. 그랬던 아담 조나스도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380달러로 소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낙관론자들마저 목표가를 낮출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웰스파고도 그냥 중립의 의견을 냈던 데인데 여기에서도 26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췄습니다. 실적만 뭐 이랬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평가들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 목표가를 조정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끝의 내용이 중요해요. 끝의 내용이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관론자들 내용부터 보고 낙관론자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쭈쭈베이비님도 네, 테슬라 사셨고, 그래서 야 오늘 올해 공포 영화를 안 봤는데 미국장에서 내가 공포 영화를 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매부터 맞고 장밋빛 전망을 잠시 후에 볼게요. 자, 웰스파고의 콜린 랑간 요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야 장밋빛 전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자, 판매량에 대한 전망이 불분명하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머스크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금리 뭐 경제 자체도 안 좋아요. 경제 자체도 안 좋아서 소비가 위축된 상황인데 무엇보다 더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차 살 때 주머니에 있던 현금 딱 해가지고 한 방에 사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거 막 정말 막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막 55년 할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60개월 할부. 그러면 이게 다 이자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 내가 7년 타고 바꿔야지 했던 거 10년 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량에 대한 전망도 이제 불분명한데 테슬라 그동안 가격 계속 낮춰가지고 마진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계속 가격 인하한 거 많이 팔겠다고 한 건데 많이 팔지도 못할 수 있어. 그러니 얘들한테 내가 뭘 기대해? 라는 게 요 웰스파고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야 새로운 차 이 사이버 트럭 나오면 그래도 뭔가 이제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지라고 기대감을 했는데 야 테슬라에서 기대감 낮추라네. 그러니까 이제 볼 게 없어 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의견이고요. 웰스파고는. 자, 시티그룹의 아이테이 마이클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전망이 부정적이었어. 좀 우려를 했어. 근데 그 우려보다도 조금 더 나빴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 머스크를 비롯한 요 경영진들의 어떤 어조가 너무 눈에 띄게 신중해졌어. 야, 우리 잘 팔 수 있어. 뭐 우리는 뭐 이런 뭐 이 정도가 뭐 늘 이랬던 기업들인데 왜 이렇게 신중하지? 라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쟤들의 너무 신중한 저 모습이 너무 걱정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상황이면 야 일단은 그냥 멈춰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펀더멘털적인 촉매제가 등장을 할 때까지 그때가 이제 매수 신호인데 매수 시점이 올 때까지는 그냥 테슬라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게 낫겠어. 그냥 중립이 낫겠어 라는 의견입니다. 자,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요 애널은 아마 우리 쭈쭈베이비님이 아마 이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실 수도 있을 만큼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뭐라고 했냐면 야 테슬라는 이제 일반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테슬라에 있어서는 가장 나쁜 소리예요. 테슬라는 우린 일반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가 낙관론자들의 핵심인데 토니 사코나기 일반 자동차 회사인데 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토니 사코나기는 워낙에 시장 수익률 하회 매도 의견에 목표가 150달러. 지금 주가 220달러죠. 그죠? 네. 220달러인 걸 150달러니까 그죠? 나쁜 놈이에요. 아니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또. 그래 내 감정이 실리면 안 돼. 저는 객관적으로 해야 돼. 이런 애널인데 그냥 유지는 하면서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야 자동차 매출 성장 5% 수준이야. 이게 무슨 성장 기업이야. 거기에 야 마진은 이제 다 붕괴됐어. 여기에 근데 얘네 무슨 기대감으로 잉여 현금 흐름 대비해서 200배의 가치 평가를 받아.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 그리고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테슬라가 멕시코 제조 시설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모델 2는
이 약간 저렴이 모델이잖아요. 대량 생산을 위한. 그래서 이 멕시코 공장에서 모델 2를 생산할 것으로 우리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전망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상당히 좀 주저했다고 해요.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명확한 답변이 없이 그냥 얼버무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테슬라 좀 별론데 하면서 지금은 뭔가 좀 특별한 기업 같지가 않고 그냥 전통 자동차 회사들처럼 그냥 일반 자동차 회사처럼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시장 수익률 하회, 매도 의견 유지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쭈쭈베이비님이 원래 증권사들 안 좋아지면 목표가 내리고 좋아지면 올라서 별 신경 안 써요. 어우 진짜 고수십니다. 고수. 아우 맞아요. 이렇게 딱 대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 저 만약에 오늘 이렇게 기사 쓰잖아요. 그러면 이 매국노야 막 이런 근데 이 미국 기업을 하는데도 저한테 매국노라고 그러는 건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댓글들 이렇게 월가의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자꾸 매국노란 말이 나와서 내가 지금 무슨 뭐 삼성전자를 깐 것도 아니고 내가 깐 것도 아니라 그냥 월가 보고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논조가 있구나.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구나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지 맹목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서 쭈쭈베이비님 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낙관론자들의 의견도 봐야죠. 낙관론자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잠재력을 봐라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완전 지금 번스타인과 다른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인 기업이다. 내가 물론 목표 주가는 400달러에서 380달러로 낮췄지만 나는 테슬라에 대한 이 전망, 이의 가치, 잠재력을 포기한 건 아니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단기적으로 수년간은 그냥 자동차 회사일 수도 있어. 인정. 근데 내 목표가 380달러 중에서 그냥 요 일반 자동차 부문의 사업 가치는 고작 86달러야. 내가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봤다면 난 목표 주가 86달러 제시해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 80%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네트워크 서비스, 모빌리티, 배터리와 완전 자율주행 라이센스, 에너지 및 보험. 여기에서의 가치가 대부분이야.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면은 답이 안 나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정말 다양한 신제품들을 만들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잉여 현금 흐름의 성장 잠재력은 정말 강력해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면 86달러짜리야. 그 이상을 봐야 돼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 댄 아이브스는 컨퍼런스 콜이 작은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하고 이 댄 아이브스는 뭔가 이렇게 치우치는 애널 느낌이 아니에요. 늘 뭔가 되게 정말 저는 애널 중에서 이 댄 아이브스를 상당히 조금 신뢰하는 애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보고서들 내용을 보면. 근데 이 댄 아이브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 그냥 실적도 실적이지만 컨퍼런스 콜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좀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 정말 작은 재앙, 작은 실패였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을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했지만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컨퍼런스 콜은 내가 진짜 처음 봤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나 언제까지 할 건지 이 마진 하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되게 궁금해했고 그런 거에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속 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냥 컨퍼런스 콜 자체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건 그냥 매우 신중해지고 매우 그냥 조심스러운 그냥 머스크의 이야기만 듣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제 저렇게 명확하지 않은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느낀 건 고금리 환경에 대한 테슬라의 고민이 많이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가격 인하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왠지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테슬라는 지금 마진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팔아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마진 더 훼손되더라도 아마 가격 더 내릴 것 같아
라는 게 웨드부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본다면 가격 인하해서 더 많이 팔고 이걸로 더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론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우려를 하지 않죠. 자, RBC의 톰 나라얀 이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나무를 보지 말고 제발 숲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봤던 모건 스탠리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305달러에서 301달러로 그냥 예의상 조금 낮추기는 했어요.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당장 뭐 실적 안 좋고 뭐 마진 이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 내년 전망에 대한 신중한 입장과 차세대 제품의 지원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테슬라가 지금은 그냥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앞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티어 1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핵심의 공급 업체가 되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게 더 명확해졌다라는 걸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율주행 라이센스 팔고 그죠? 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아까 그 아담 조나스와 그러면서 테슬라는 전력 전자장치, 배터리 충전 및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 뭐 다른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런 중요한 그 기술들을 파는 그런 업체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좀 봐야 된다. 그런 걸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사이버트랙의 그 지연이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기술들, 기능 등을 담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일단 뭐 9.3% 급락을 했는데 올 들어 최고치는 뭐 작년 대비해서 143%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요게 77%까지 쪼그라들었으니까 단기적으로 급등 후에 많이 또 조정이 나온 좀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의 의견은 확실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엇갈려요. 45명 중에 19명 42%만 매수 의견이고 그래서 컨센서스는 지금 중립에 가깝습니다. 보유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246.68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12%이고요. 지금 가장 높은 최고가 목표가는 우리 아담 조나스 낮췄지만 그래도 최고가죠. 380달러이고 가장 낮은 가격은 53달러 있는데 아담 조나스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80달러짜리로 봐.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요 가장 낮은 데는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